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80쪽입니다. 80쪽에 22강 우리 몸의 방어체계 면역이죠. 칠판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일어나니까 1차 방어, 나중에 일어나니까 2차 방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1차 방어는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죠. 빠름. 2차 방어는 더 느리죠. 반드시 1차 방어가 먼저 일어나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차 방어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죠. 선천성 면역 1차 방어. 2차 방어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비특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특이적. 그리고 2차 방어는 특이적.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그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병원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인식해서, 비록 비특이적이지만 그래서 병원체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인식해서 방어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 2차 방어의 특이적은 그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이후 단원들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피부. 우리 피부 맨 바깥쪽 세포들은 죽어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죽은 세포에서는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그 맨 바깥쪽 죽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방어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침이랄지 침 또는 이제 구체적인 건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침, 눈물 그리고 땀에는 어떤 효소가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죠. 그러한 효소를 라이소자임이라고 합니다. 라이소가 자르다는 뜻이고 커트. 그러니까 라이소자임은 라이소 엔자임의 줄임말이죠. 라이소 자른다는 뜻이고, 그리고 라이소자임의 자임은 엔자임, 효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 즉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하는 효소를 라이소자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방어의 대표적인 것이 염증 반응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NK셀,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번역하기를 자연 살생세포 또는 자연 살해세포가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나의 세포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그 세포를 터뜨리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나의 건강한 세포들도 또 영향을 받으니까 아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감염된 감염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식균 작용이 아닙니다. 식균 작용은 세균을 먹는 겁니다. 세균을 먹는 것을 식균자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혈구가 이게 세균이 있으면 그 백혈구 세포의 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균 세포를 잡아먹죠. 이건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식균 작용은 선천성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살생 세포의 작용도 선천성 면역이긴 하지만 식균 작용이 아닙니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해당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차 방어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녀석이죠. 세포독성 T림프구. 이제 대학에 가면 대학 수준에서는 세포독성 T세포라고도 합니다. 림프구는 백혈구 일종이죠.
세포죠.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세포, 암세포 등을 죽입니다. 자연살생세포처럼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데 차이점은 자연살생세포는 비특이적,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는 특이적. 죽이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직접 죽이니까 세포성 면역. 그런데 체액성 면역은 이제 B림프구라는 녀석이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분화라는 것은 특정 세포로 변하는 것을 말하죠. 분화라는 것은 특정 세포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해내서 분비하죠. 항체를 분비해서 그 항체에 의해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항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혈액 속에 들어있죠. 혈액 속에 또는 림프액에. 그래서 체액 속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B림프구가 직접 체액성 면역을 유발하는, 직접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직접이 아니고 직접은 항체죠. 그러나 이 B림프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방어, 선천적인 것으로서 1차 방어 그러면 선천성 면역, 그리고 병원체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즉 비특이적. 이 표현을 어떻게, 병원체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어는 1차 방어가 일어난 다음에 대개 일어나는데, 특정 병원체에 선별적으로, 그래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1차 방어는 기억 능력이 없습니다. 기억 능력이 없고 2차 방어는 기억 능력이 있죠. 물론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항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내 몸이 없는, 그러니까 외부 물질. 그러니까 셀프 그러면 자기, 넌 셀프 그러면 비자기. 이 자기라는 물질은 내 몸에 있는 물질이고, 비자기는 내 몸에 없는 물질. 이 내 몸에 없는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항체를 만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하죠. 이건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개 병원체가 갖고 있는 특정 단백질 또는 다당류 이런 것들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등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 또는 다당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꽃가루랄지 또는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 또는 특정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질 이런 것들도 항원으로 물론 작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왔던 그 항원과 똑같은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면 더 빠르게 항체를 만들 수 있죠. 소위 기억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2차 방어는 기억 능력이 있다. 그리고 1차 방어는 기억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조금 들어보면, 비특이적 면역은 1차 방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차 방어 그러면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 이렇게 빠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피부, 아까 얘기했죠. 맨 바깥쪽 죽은 세포들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죠. 그럼 이제 식균작용, 세균 잡아먹는 거, 그리고 눈물 또는 침, 땀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대표적인 염증 반응,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 반응. 그리고 자연 살생세포는 조금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에 관여하는 것은 백혈구 일종인 림프구인데,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습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고, 그래서 그 B림프구는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해서 항체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체액성 면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T림프구에도 보조 T림프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 보조 T림프구가 물론 여기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세포독성 T림프가 활성화된 다음에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특정 세포를 죽입니다. 감염세포,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나해세포 또는 암세포 또는 이식된 조직의 세포를 죽이죠. 그래서 세포가 직접 죽이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 살생세포에 하는 것은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자, 이같이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을 살펴봤고 밑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방어, 비특이적 면역, 또는 선천성 면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 또는 점막, 그러니까 우리 코 또는 입술 또는 뭐 눈도 마찬가지고 생식기 등등의 그 점막 역시 방어벽 역할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아예 침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에 침투를 했다. 그러면 세균 잡아먹는 식균 작용, 그리고 염증 반응이 우리 내부 방어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부 방어라고 해도 이건 1차 방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예를 들면 감염된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염증 반응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2차 방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B림프가 작용하지만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변화되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고 그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항체가 체액에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T림프구, 그러니까 세포독성 T림프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세포 또는 암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직접 죽이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왼쪽이 1차 방어이고 오른쪽이 2차 방어인데, 자, 1차 방어 다시 한번 쓸게요. 2차 방어. 자, 우리 뒤에 단원에서 나오는데 이제 2차 방어를 또 나눌 때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아까 기억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특이적 면역은 기억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처음 항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B림프가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일부 세포는 형질세포가 되고 일부 세포는 그냥 B림프, 기억세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종류의 항원이 또 돌았을 때 그 기억세포가 작용해서 빠르게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에 항체 만들 때, 그러니까 면역이 일어날 때 그걸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2차 방어하고 2차 면역을 헷갈려하면 안 돼요. 우선 1차 방어, 2차 방어를 더 나눌 때,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즉 특이적 면역인 2차 방어를 더 나눌 때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가 잠깐 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록 비특이적이지만 특정 병원체들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인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천성 면역은 그 병원체 하나, 그러니까 이 병원체 무리입니다. 병원체 무리.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병원체 한 종류. 예를 들어서 뭐 결핵균이면 그 결핵균, 폐렴균이면 폐렴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1차 방어라고 부르는 것은 감염 초기에, 2차 방어라고 부르는 것은 감염 후기에, 나중에. 그래서 1차 방어가 일어나지 않으면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그래서 1차 방어가 먼저 일어나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2차 방어는 느리게 일어나죠. 선천성 면역은 기억이 없고 후천성 면역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1차 방어의 예를 들면 장벽,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몸으로 침입을 못하게, 그래서 피부, 점막 또는 이제 분비물, 아까 뭐 눈물 등도 예를 들 수 있겠고, 또는 콧물 이런 것들도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침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식세포 작용, 아까 얘기했던 식균 작용입니다. 식균 작용 또는 식세포 작용,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을 식균 작용 이렇게 얘기하죠. 식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
그리고 항미생물 단백질. 그래서 보채, 구체적으로 보채는 세균 세포막에다가 세균 세포에 구멍을 냅니다. 보채가 세균 세포막에서 세균 세포막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세균의 내용물들이 빠져나와서 세균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죠.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 여기서 염증 반응이 시험에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염증 반응. 그리고 자연살생세포. 조심할 것은 식세포는 식균 작용할 때 식균 여기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나 자연살생세포는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예정세포사라는 것을 일으키죠. 예정세포사. 아까 여기 세포록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 또는 암세포 또는 이식된 조직을 죽일 때도 예정세포사. 그러나 좀 더 특별한 놈을 죽이죠. 예정세포사라는 것은 어떤 신호에 의해서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 면역.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세포가 또는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가 활성화된 다음에 감염세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감염세포 또는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암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자연살생세포나 또는 세포독성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죠. 예정세포사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살을 떼다 붙이면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살을 떼다 붙이죠.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체액성 면역도 일부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세포성 면역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식된 조직. 이런 세포들을, 조직의 세포들을 세포독성 T세포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정세포사를 일으키죠.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고 항체가 이제 항원에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그 항체가 체액에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81쪽의 1번 문제입니다. 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의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인데 니은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눈물, 콧물 또는 땀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아까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간은 그럼 비특이적 면역이죠. 두 번째, 백혈구가 항원을 식균작용으로 제거한다. 식균작용도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세포 니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한 후 제거한다. 감염세포를 죽이죠. 이건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염된 세포를 인식해서 죽이는 것은 근데 문제에서 물론 감염세포를 인식해서 제거하는 것은 자연살생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행위를 쓰지만 그 자연살생세포가 자연살생세포도 있고 그리고 세포독성 T림프구도 있는데 아까 니은이 B림프구 아니면 T림프구라고 했을 때는 T림프구에 해당이 되죠. 니은은 T림프구. 더 구체적으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니은에서 B림프구, T림프구 언급이 없었다면 니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녀석이 아까 자연살생세포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됐죠? 그 다음에 피부가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여 항원의 침입을 막는다. 이것도 비특이적. 그리고 아까 여기 세포독성 T세포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특이적.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가나라는 모두 비특이적. 맞죠? 니은,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세포독성 T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그런데 니은 세포독성 T 세포에 하는 것은 특이적.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멈췄다 할게요.